4억 년의 기나긴 세월을 통해 공룡들이 대륙을 지배하던 훨씬 전과 훨씬 후만 하더라도 바다는 오로지 상어들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그들의 왕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사람도 상어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370종에 달하는 수많은 상어 중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불과 30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어는 난생과 난태생으로 번식하는데 난생으로서 알집, 즉 난각에서 자라서 태어나는 것은 몸집이 작고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태생으로서 큰 상어의 몸에서 바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며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잡아먹는 정도로 사나운 상어들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상어의 신비한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 곧 상어 연구팀의 조사 활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상어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어는 영영 인간의 무서운 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인지. 해양 생물학자인 유린 클라크 여사는 7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다에 뛰어들어 상어와 함께 헤엄을 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어를 처음 본 건 9살 때였어요. 그때 뉴욕 수족관에서 처음 본 그 상어가 얼마나 예뻤던지 몰라요. 나는 수족관 유리에 코가 납작하도록 얼굴을 바싹대고 정신없이 상어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조금도 상어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클라크 박사는 또한 상어는 사람에게 아주 귀중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어는 놀라운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동물계에서 가장 강한 건지 몰라요. 상어는 악성암을 포함한 어떤 병이라도 이겨낼 수 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어에서 뽑아낸 어떤 물질은 암을 치료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편 클라크 박사는 상어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팍스 박사도 같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팍스 박사는 한때 상어의 공격을 받아 462바늘이나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에서 상어 연구에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난 1963년에 상어에 물려서 혼이 난 후 상어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 후 상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자 점점 상어가 좋아졌지 뭡니까? 특히 이번에 바다에 나가면 어떤 물질이 상어 퇴치제로서 효과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오늘날 학자들은 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크 박사와 팍스 박사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이번에 3차에 걸친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범 상어를 이용해 퇴치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롱비치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데 지금 넬슨 박사가 새로 개발한 상어 퇴치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치제를 물에 고루고루 섞어보겠습니다. 실은 클라크 박사가 발견한 자연산 퇴치제가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공 퇴치제를 개발해서 실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험 결과 퇴치제의 효과가 판명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다에서 시험을 해봐야 그 효과가 입증될 것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멀리 위치한 카타리나 해협에서 연구팀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물개들의 보금자리로 유명한데 물개는 상어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의 일종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물속에 있는 사람을 물개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개들은 늘 상어에 쫓겨다니는 바람에 수영 기술이 발달해서 놀라운 속도로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